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과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과일은 당뇨병을 부를 수 있고 또 어떤 과일은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과일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고 어떤 과일을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뇌졸중이 걱정되시는 중년 이상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뇨병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과일 4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 과일들을 매일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놀라셨나요?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건강식품으로 알고 계십니다. 운동선수들이 먹는 과일이고 칼륨도 많고 좋은 과일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바나나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나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상당히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잘 익은 노란 바나나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27g의 탄수화물과 14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식품교환표를 보면 바나나는 1교환 단위가 겨우 50g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마토는 350g을 먹어도 되는데 바나나는 50g만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7분의 1 수준이죠. 바나나의 주성분은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먹으면 소화와 흡수가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급하게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당뇨병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 정말 바나나를 먹고 싶으시다면 덜 익은 녹색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녹색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혈당이 비교적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도 중요합니다. 작은 바나나 반 개 정도만 드시고 견과류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 급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정말 맛있죠. 달콤하고 향기롭고 여름이면 많이 찾게 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망고는 혈당 지수가 70 이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혈당 지수 70 이상은 고혈당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망고 한 개에는 약 50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50g이요. 각설탕으로 따지면 10개 이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망고에 과당이 많다는 겁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 직접 대사되면서 중성지방으로 쉽게 바뀝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망고를 자주 먹으면 혈당도 올라가지만 지방간 위험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간은 다시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악순환이죠. 실제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망고를 먹은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망고의 섬유질은 다른 과일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섬유질이 적으면 소화가 빠르고 그만큼 혈당도 빨리 올라갑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망고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먹고 싶으시다면 아주 작은 조각 50g 이하만 드시고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혈당을 측정해서 본인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새콤달콤하고 맛있죠. 소화도 잘 된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합니다. 파인애플의 혈당 지수는 약 66입니다. 중간에서 높은 수준이죠. 파인애플 한 컵, 약 165g에 22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자연적으로 단맛이 강한 과일입니다. 과당과 자당이 풍부하죠.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통조림 파인애플입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시럽에 담겨 있어서 당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파인애플의 섬유질도 다른 과일에 비해 적은 편이고 소화가 빠릅니다. 이는 혈당 상승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파인애플을 정말 먹고 싶으시다면 신선한 생과일을 선택하시되 한 번에 작은 조각이에서 3개, 약 50g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주스 형태는 절대 안 됩니다. 파인애플 주스 한 잔에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들어있고 섬유질은 거의 없습니다. 파인애플을 먹은 날은 다른 탄수화물, 예를 들어 밥이나 빵 같은 것을 줄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수박 한 조각, 정말 좋죠. 수분도 많고 상쾌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박은 혈당 부하 지수가 5.6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과당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쉽다는 겁니다. 한 조각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2조각, 3조각 먹게 되죠. 수박 100g당 당분은 약 6g인데 보통 수박을 먹을 때 200에서 300g 이상 먹게 됩니다. 그러면 15에서 18g의 당분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수박의 과당은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리지는 않지만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수박을 드신다면 150g, 작은 조각 1에서 2조각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식사 후 디저트로 먹지 마시고 간식으로 단독으로 드세요. 다른 과일과 함께 먹으면 당분이 너무 많아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원칙 5가지입니다. 첫째, 혈당 지수 50 이하의 과일을 선택하세요. 사과, 배, 체리, 자두, 복숭아 같은 단단한 과일이 좋습니다. 둘째, 섭취량을 제한하세요. 하루 1에서 2회, 한 번에 성인 주먹 반 크기, 약 100g으로 제한하세요. 셋째, 먹는 시간을 조절하세요. 식사 30분 전에 먹으면 과일의 섬유질이 이후 식사의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넷째, 원물 그대로 드세요. 주스나 즙이 아닌 생과일 그대로 먹어야 섬유질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혈당을 모니터링하세요. 과일을 먹은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해서 본인에게 맞는 과일과 양을 찾으세요. 이 5가지만 지키셔도 과일로 인한 혈당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 같은 과일 4가지입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상위에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후유증이 심각하고 재발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들을 매일 드시면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귤류입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귤 같은 과일들이죠. 감귤류는 뇌졸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과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왜 그럴까요? 감귤류에는 비타민C, 칼륨, 엽산,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염증을 억제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칼륨 섭취를 통한 혈압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혈중 농도를 낮춥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데 엽산이 이를 막아줍니다. 감귤류의 플라보노이드, 특히 헤스페리딘과 나린진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며 혈류를 개선합니다. 하이닥 보도에 따르면 감귤류는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인 항산화, 항염증 식품으로 의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오렌지는 하루 1에서 2개, 자몽은 반 개에서 1개, 레몬은 물에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레몬을 짜서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고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과일들이죠.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의 보고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타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은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을 억제하여 뇌졸중 위험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산화적 스트레스가 뭐냐고요?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와 이를 막으려는 신체 능력 사이의 불균형 상태입니다. 이것이 염증과 혈관 파열, 혈관 경화를 유발합니다.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은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에서는 매일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이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도 개선되었고요. 딸기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고 엽산과 칼륨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2중 3중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라즈베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블루베리는 하루 한 줌, 약 100g, 딸기는 5에서 7개, 라즈베리는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아침 시리얼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냉동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하니까 계절에 관계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영국 속담이 있죠. 이게 진짜입니다. 사과는 완벽한 건강 과일입니다. 식이섬유, 비타민C, 칼륨, 그리고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 특히 펙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혈관 내 플라크 형성이 줄어들어서 뇌경색 위험이 낮아집니다. 사과의 풍부한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벽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GI 지수가 36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당뇨병 관리에도 좋고 당뇨병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도 줄여줍니다. 코메디닷컴 보도에 따르면 사과를 자주 먹으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사과는 하루 한 개가 적당합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먹으세요. 케르세틴의 대부분이 껍질에 들어있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을 방지하고 식후 혈당 상승도 완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포도입니다. 특히 적포도가 좋습니다. 포도, 특히 적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보호 효과가 탁월하며 재발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뭉치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죠. 뇌졸중의 약 80%는 혈전 때문에 발생하는 뇌경색입니다. 따라서 혈전 예방은 정말 중요합니다. 포도의 폴리페놀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염증을 억제합니다. 혈관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포도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포도를 먹은 그룹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포도는 하루 한 송이, 약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적포도가 청포도보다 레스베라트롤 함량이 높으니까 가능하면 적포도를 선택하세요. 단, 포도에도 당분이 있으니까 당뇨병 환자는 섭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과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반적인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칼륨 섭취를 늘리세요. 감자, 고구마, 토마토, 다시마 같은 음식에 칼륨이 많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정부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듀크 대학교 연구에서 칼륨 섭취를 늘리면 나트륨 과잉으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하루 5g 이하로 줄이세요. 국과 찌개에 국물을 적게 먹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피하세요. 셋째,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드세요. 오메가3는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넷째, 통곡물과 채소 중심 식단을 유지하세요. 현미, 귀리, 통밀 같은 통곡물과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매일 드세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구체적인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용 플랜. 아침, 식사 30분 전에 사과 3분의 1개 또는 베리류 한 줌을 드세요. 점심, 식사 1시간 후에 방울토마토 5에서 7개를 간식으로 드세요. 저녁, 식사 30분 전에 배 4분의 1개 또는 자두 2개를 드세요. 이렇게 하루 총과일 섭취량을 200g 이하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뇌졸중 예방 플랜. 아침에 오렌지 1개 또는 자몽 반 개를 드시고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점심 후에는 사과 1개를 간식으로 드세요. 저녁 간식으로는 포도 한 송이 또는 딸기 5에서 7개를 드세요. 이렇게 하루 총과일 섭취량을 300에서 400g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첫째, 과일 주스를 마시지 마세요. 섬유질은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있습니다. 둘째, 건과일을 먹지 마세요. 수분이 제거되어 당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셋째, 통조림 과일을 먹지 마세요. 설탕 시럽에 담겨 있어서 당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넷째, 과일 스무디를 마시지 마세요. 여러 과일이 섞여서 과당이 과다합니다. 뇌졸중, 고위험군 주의사항. 첫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비타민 K가 많은 과일을 조심하세요. 둘째, 자몽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을 제한하세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이 걱정되는 분들,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수박은 가능한 한 피하세요. 대신 사과, 배, 베리류 같은 저혈당 지수 과일을 적당량 드세요. 뇌졸중이 걱정되는 분들, 감귤류, 베리류, 사과, 포도를 매일 챙겨 드세요. 이 과일들의 항산화 물질과 칼륨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으신가요? 혈압이 높으신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과일을 선택하세요. 혈당 측정을 꾸준히 하시고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과일 섭취 계획을 세우세요. 과일 하나를 선택하는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김모 씨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 정도였죠. 김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1개와 망고 반 개를 먹었습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김 씨의 공복 혈당은 125로 상승했습니다. 당뇨병으로 진행된 겁니다. 의사의 조언을 받고 김 씨는 과일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 점심 후에 베리류 한 줌, 이렇게 바꿨습니다. 6개월 후, 김 씨의 공복 혈당은 95로 떨어졌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과일을 바꾼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55세 박모 씨는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150에 95 정도였죠. 박 씨는 매일 오렌지 1개와 블루베리 한 줌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도 하루 1개씩 먹었고요. 동시에 짠 음식을 줄이고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씨의 혈압은 130에 8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의사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약을 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과일의 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첫째,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확인하세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이 있나요?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이것들을 줄이세요. 둘째, 마트에 가서 사과, 오렌지, 블루베리를 사오세요. 오늘부터 이 과일들로 바꾸세요. 셋째, 과일 주스가 있다면 버리세요. 아깝지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혈당계가 있다면 과일을 먹기 전과 2시간 후의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본인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다섯째, 가족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제가 30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제가 말씀드린 원칙대로 과일을 드셔보세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은 사과, 배, 베리류 중심으로 하루 100g씩 드세요. 뇌졸중이 걱정되시는 분은 감귤류, 베리류, 사과, 포도를 매일 300g씩 드세요. 그리고 30일 후에 혈당과 혈압을 다시 측정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이면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과일 선택법은 그 작은 습관의 시작입니다. 당뇨병이 걱정되시는 분들, 더 이상 혈당을 올리는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사과, 베리류로 바꾸세요. 뇌졸중이 걱정되시는 분들, 매일 감귤류와 베리류를 챙겨 드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튼튼해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과일을 즐겨 드시는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과일로 바꾸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약한 알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똑똑하게 과일을 선택하세요. 당뇨를 부르는 과일은 피하고 뇌졸중을 막는 과일은 챙기세요. 30일만 실천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